그러면은 제20차 최고위원회를 소개합니다. 국정감사가 오늘로 9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한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고용세습과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우리 당에서는 진상을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채용비리 근절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오늘 아침 의결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앞장서서 조사하고 지적해오신 지상욱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지상욱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관계로 불참을 하셨는데 다음에 참석을 하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님, 육군 5톤 수송 차량의 60%, 2.5톤 수송 차량의 13%가 수명 연한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되고 있어서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점을 고발해 주셨습니다. 그 공로로 국정감사 1일 우수 의원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김중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난 7일자 국정감사에서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신 김삼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중로 의원님. 예, 대표님께 우선 표창 감사드리고, 제가 PPT를 한 장 띄웠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현 상황에서 당부라고 그러는 당부가 아니고 국민들과 또 우리 당이 특히 여기 지도부 여러분들도 언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국정감사 하면서도 이 문제에 전부 토대를 두고 지금 정부의 실정이라든가 또 잘하는 것도 뭐 칭찬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거하고 천천히 서둘러라는 게 로마 시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우리의 말은 로마가 망해갈 무렵에 아마 이 얘기를 잘 듣고 실천했다면 천년으로 되게 로마가 끝나는데 2000년, 3000년도 갈 수 있었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현 시대에 우리가 정말 평화가 금방 올 듯 하지만 정말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천천히 서둘러라. 너무 이게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막 가는 게 이게 안보가 아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복지 중에서 안보 복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이 안보는 사업이 아니다. 흥했다 망했다 이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천천히 서둘러라. 이거는 로마가 잘 나갈 때 하던 얘기입니다. 황제의 좌우명입니다. 그게 있고 또 신중하되 검증하라. 이거는 뭐 요즘 들어본 분들 계실 거예요. 미소가 솔트라고 있어요. 전략무기 감축협정으로 막 한참 갈등을 빚고 있을 때 레이건 대통령 그래서 믿어라. 신뢰하되 검증해라. 반드시 검증해라. 이 검증이 안 되면 비핵화가 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지금 서울대학교 제 최고의 핵공학 박사를 종합감사 때 불러서 확인까지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이 검증을 확실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시는 만들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을 만드는 거 외에는 왜냐? 이번에 2200명의 핵공학 박사가 지금 살아있어요, 북한에. 이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조그마한 그 기술자들까지 12,000명이 지금 살아. 이건 이 해결은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핵 동결이 최대다. 최선의 방법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 박주선 의원님도 뭐 그런 말씀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드렸습니다만 1919
판문점 선언은 실제 세계 역사상 어느 나라도 비준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포괄적인 의미의 그거는 다만 우리 저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그때 결의문을 하셨는데 그건 아주 적절한 참 잘 하신 것 같고 다만 지금 공동 어로구역하고 비행금지구역 그 문제는 헌법 60조에 분명하게 공중국토고 해상국토입니다. 선개념이든 지역개념이든 관계없이 그거는 반드시 인준을 하지 않으면 11월 1일 날 하더라도 저는 그게 무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참 정부가 잘못된 그래서 제가 서둘러라 천천히 서둘러라는 말을 꼭 과정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정부에서 하시는 현 상황을 만들기까지의 그 정말 노력 자존심도 다 접어놓고 하시는 그런 모습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다만 방법과 절차와 과정이 정말 의사결정 라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지금 그 국방에 관한 것 3군 총장들까지 다 했어요. 지난주까지. 그러면서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꿀먹은 벙어리. 의사결정이 전혀 참여도 못하고 개진도 못하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군사 분야가 합의가 돼버렸어요. 저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종합감사 때 우리 국민과 우리 당의 이미지 쇄신이나 우리 당이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다는 얘기 분명히 하면서 정말 실감나게 되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를 우리 당대표님 오늘 이렇게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같이 공유하고 특히 여기 지도부가 이런 감각을 다 가지시고 정말 현 정부가 잘하는 거는 잘한다 못하는 거는 확실하게 정말 비판도 하고 국민과 국가 차원에서 생각하는 일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표창에 마지막까지 종합감사되면 더 우리 당이 부각될 수 있도록 이 당에 조금 더 누가 되거나 더 훌륭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로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당이 아주 든든합니다. 예. 우선 저를 국감 우수위원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지방에 현장 국감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요. 김중로 의원님 PPT까지 준비해서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저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과 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도 겉으로는 경제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일부러 경제성을 낮췄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탈원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전 중인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교대하기가 어렵고 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자부심마저 낮아지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원전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이 제1의 업무 목표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종합 에너지 기업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신재생 에너지 등 그 비원자력 분야 인력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관련해서 정비 인력을 또 줄여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원전을 줄여나가는 것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운전 중인 원전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의 유럽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을 접견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사실상 수락하도록 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르콩 프랑스 대통령과 메이 영국 총리, 메르켈 독일 총리 등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완화의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마르콩을 비롯해서 유럽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선행 조건으로 촉구하고 결국 아셈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CVID를 요구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을 보면서 국제사회의 인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을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주장한 바와 같이 평화는 대세이지만 시간은 걸릴 것이라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서두르지 말라고 말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이지만 갈 길은 멉니다. 결코 성과에 급급해서 조급하게 나서서는 안 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세계를 도셨으니 숨을 고르시고 오늘 김중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좌우명대로 천천히 서두르기 바랍니다. 이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경제입니다. 문 대통령의 외교적 활약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악화된 경제 때문입니다. 한국은행까지도 금년과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득주도 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폐기하십시오. 최저임금 문제는 너무 심각합니다. 내년도 인상분을 모두 취소해서 기업부터 살려야 합니다. 정 안되면 인상 시기를 내년 7월 1일로 연기하십시오. 우리 당에서도 김관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바꿔서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십시오. 장하성 실장, 김동영 부총리 등 책임자를 경질하고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 수석 자리도 폐지하십시오. 청와대는 손 떼고 실용적인 시장주의자를 부총리로만 삼아 경제를 맡겨주십시오. 문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현대차의 수소 자동차를 시승하시고 수소 충전소도 방문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신기술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수소 충전소를 빨리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대통령이 지금 할 일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손학규 대표님께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을 취소하고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취소한 인상 시기라도 7월 1일로 늦추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지기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들어달라고 촉구했고 시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정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시장을 역행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외면하는 최악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 여당이 최저임금의 효과 완화를 위해서 나서지 않겠다면 바른미래당이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우리 경제를 지키고 시장 기능을 회복시키며 민생과 소상공인이 바라는 취소안이라도 해결하도록 나서겠습니다. 손학규 대표님의 요청대로 국회 차원에서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경제와 소상공인을 버렸지만 바른미래당은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과 취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고,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평당 원내대표 3명이 초찬 회동을 갖고 오늘 10시에 정론관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같이 갖도록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많은 청년들과 취준생들의 노력을 거품으로 만들어버린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그토록 적폐청산을 외쳤지만 이번 서울교통공사에서 보듯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우군이었던 귀족 노조의 적폐는 전혀 모른 척하고 방관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신적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고용세습과 부정채용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2016년도부터 각종 법안을 추진해온 원조가 바로 바른미래당입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법안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 이어서 법안 통과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 적폐를 감시하고 공정한, 공평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각종 기득권을 반드시 견제하고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며칠 전 장하성 실장 등 경제수장을 교체하고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에서는 오늘까지 대표님과 최고위원들이 수도 없이 경제팀을 교체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년뿐 아니라 내년도 성장률을 2.7%로 조정을 했는데 민간기관에서는 2.4%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쌀값, 기름값, 집값, 음식값, 교통비 골고루 다 오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봤자 물가가 더 올라가니까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뿐입니다. 바로 한 달 반만 있으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10.9%가 인상됩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리는 불보듯 뻔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당은 대표님께서 내년 1년은 동결하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정부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연일 남북 문제만 거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라고 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국감 슬로건까지 평화는 경제로 정했습니다. 평화가 경제에 기여하는 건 맞지만 영구한 평화는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경제는 오늘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일입니다. 미래의 평화가 경제라면 현재의 경제는 전쟁 상황입니다. 아비규환의 경제를 평화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김해 원룸 화재로 사망한 우즈벡 어린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부모들도 돈 벌어서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왔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족을 함께 데리고 왔다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식으로 취업 비자를 받아서 들어온 외국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일손이 부족한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는 큰 도움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정식으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따뜻하게 대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화재에서 정부와 지자체들은 화재 사각지대를 특별히 점검하고 발생 방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수민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인천공항공사, 국토정보공사, 한전, KPS까지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대기업의 경영세습, 노조의 고용세습, 교회의 부자세습, 우리 사회는 이렇게 세습 천국입니다. 특권을 누리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세습에 멀리 떨어져 있는 대다수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는 지옥과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사다리도 없고 기회도 없고 희망마저도 없는 세습 천국은 청년들에게 지옥과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한 경쟁 따위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무 쓸모도 없는 곳입니다. 간부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죄가 가장 무거운 곳이 바로 이곳 세습 천국입니다. 고용세습은 이렇게 청년들에게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다윗과 골리앗에서 싸움에 나서지도 못하는 것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세습이 기회라는 싸울 돌멩이조차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산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고 소설가 조세 씨는 말했습니다. 세습 천국을 방조하는 정부에게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고 배웠고 그 믿음이 옳다고 생각해왔지만 현실에서 부정노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바른미래당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바른미래당 길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